안녕하십니까. 871 연구소 29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흑염소 부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체질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흑염소 진액, 흑염소 즉 흑염소탕이라고 하죠. 이 진액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상할 게 뻔한데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특히 여자 갱년기 증상이나 기력 회복에 흑염소 진액이 매우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흑염소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의 부작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흑염소 진액을 구매하고 싶다고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옵니다. 도대체 방송을 끝까지 듣고 전화를 하신 것인지 너무 황당하더군요. 아마 방송 앞부분에 잠깐 언급한 흑염소 효능만 보고 바로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섭취 후 겪은 심각한 부작용을 댓글로 증언해 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들의 흑염소 진액 부작용 사례는 설사, 두통, 심한 부종, 하지 무력, 근력 저하, 오한, 전신쇠약, 소화불량, 구역질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 이를 고려하면 흑염소 진액이 여성 갱년기 증상에 좋다고 체질도 확실히 모르면서 함부로 드시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흑염소는 태음인 목체질과 소음인 수체질에 이롭습니다. 태양인 금체질은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양인 토체질은 신장을 살짝 보호해주지만 열이 많은 경우는 부담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흑염소 진액이 해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올라온 흑염소 진액 부작용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85세가 넘으셨는데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흑염소 즙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드시고 나서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자주 주저앉으셨어요. 흑염소 즙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다 했는데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라는 사례입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기력이 없는데 체질에 맞지 않는 흑염소 즙을 드셨으니 당연히 몸이 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체질적으로 간 기능이 많이 허약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에 부담되는 흑염소를 드셨으니 간이 주관하는 근과 인대가 더욱 무력해지면서 하지 무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노인들이 건강식품 때문에 더 빨리 요양원을 향하고 수명까지 단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흑염소 부작용 사례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흑염소 즙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한, 두통,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흑염소 즙 적응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섭취를 중단해야 하나요? 하나 걱정입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적응 기간은 일종의 명현현상이라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부작용입니다. 명현으로 믿고 계속 섭취하면 몸이 더욱 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한과 전신쇠약감은 체질에 맞지 않아 몸이 힘겨워 생기는 몸살 기운이고 두통은 화열로 인한 것입니다. 흑염소 부작용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갑상선 전절제를 했고 근래 기력이 떨어져서 흑염소 즙을 먹었는데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붓네요. 기력은 약간 좋아진 느낌이지만 림프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하도 부어서 러닝머신 1시간 걷고 뛰고 나니 붓기는 조금 가라앉더군요. 라는 사례입니다. 해설하겠습니다. 갑상선 전절제를 했다면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음액, 즉 혈과 진액 부족으로 화열 상승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열성이 강한 흑염소로 화열이 더욱 상승하면서 습을 끌고 나와 땀이 과도하게 날 수 있습니다. 화열이 상승하면 아래는 맹해질 테고 그렇게 되면 기혈은 물론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겨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약간 기력이 좋아진 것은 체질 불문하고 양적인 건강식품이 몸에 들어오면 일단은 힘이 나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일시적 효과에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작은 것을 얻는 대신에 상승하는 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흑염소 부작용 네 번째 사례입니다. 2주 전부터 흑염소즙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흑염소즙을 일주일 정도 먹고 난 후부터는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너무 심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도 생겼습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해설하겠습니다. 구역질은 하강해야 될 위기가 역으로 상승하는 양적 증상입니다. 강한 양적 성질을 지닌 흑염소즙이 위장을 자극하고 상승 기운을 촉발하니 구역질이 나는 것이겠죠. 두통은 위장의 문제와 화열을 촉발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흑염소 부작용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흑염소즙을 6봉지 정도 먹었는데 얼굴에 열이 훅 올라오고 전신이 갑자기 붓고 살이 2kg나 쪘습니다. 식욕도 증진됐습니다. 약간의 두통과 우울한 감정도 올라오고요. 안 맞는 건지요? 라는 사례입니다. 해설하겠습니다. 열성이 강한 흑염소로 인해 이 얼굴에 열감과 두통이 발생한 겁니다. 상열 하안이 심화되어 기혈 및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기니 부종으로 몸이 부으면서 살이 찌는 것이겠죠. 몸이 돌지 않고 기혈이 막히면 당연히 정서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이 냉할 때는 열로 인해 위장이 따뜻해지니 일시적으로는 식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흑염소즙 효능은 절대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체질에만 맞으면 당연히 흑염소즙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적 성질이 강한 이 흑염소즙이 잘 맞는 체질도 있습니다. 바로 음적 체질에 해당하는 태음인 목체질과 소음인 수체질입니다. 이 두 체질로 여성 갱년기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이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양인 토체질도 열감이 없을 때는 흑염소 진액을 섭취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양인은 현상은 양이지만 본질은 음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흑염소 진액이 신장을 보호하는 성질도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체질 태양인은 누구나 해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음체질 한태양인이 더 해롭습니다. 양적 체질에 신장까지 차강장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태양인은 혈액과 같은 음액이 가장 부족한 체질이어서 화열 상승, 즉 상열감 등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덧붙여 간 역시 8개 체질 중에서 가장 약해서 해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혹시나 흑염소즙 효능을 보았다고 해서 체질에 맞는 걸까요? 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흑염소 진액을 먹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분들은 태음인이나 소음인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적 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도 초기에는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처럼 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 일단은 기운을 돌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장의 냉기를 완화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흑염소 진액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인은 체질적으로 양적 기운이 강한데 흑염소의 강한 양적 성질이 더해져 열감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홍삼, 인삼, 녹용, 경옥고, 공진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홍삼을 먹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이 홍삼이 체질에 이롭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흑염소 진액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흑염소 진액을 섭취할 정도이면 그분은 분명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흑염소 진액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건강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음인 수체질과 태음인 목체질이 매우 확실하다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흑염소 진액 효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알려진 것과 달리 소음인은 5% 전후, 태음인은 20에서 25%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체질 비율에 대한 기존 체질학계의 주장에 오류가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버린 체질을 태음인이나 소음인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흑염소즙 효능보다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확신이 없다면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두고 도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